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서현유래 대표 변호사 구재준입니다. 오늘은 예전에 제가 봤던 그 드라마 나의 아저씨를 보면서 지한이가 좀 안 됐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동시에 이 사람이 변호사를 한 명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한이를 제가 도와준다면 어떻게 했을까?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인공으로 나오는 아이유, 저도 되게 좋아하는 가수이긴 하지만, 극 중의 이름은 이지한인데, 지한이가 극 중에서 굉장히 안타깝게 나오거든요. 6살 때 이제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시고, 청각장애인 할머니랑 둘이서 살고 있는데, 그 부모님으로부터 아마 빚을 물려받아서 사는 게 아닌 상황에 몰려 있었던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사채까지 있어가지고 매일 불법 추심에 시달리는 상황이었고 매월 사채업자한테 내야 되는 금액이 120만 원 정도라고 극중에서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지한이가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회사에서의 급여가 110만 원이어서 지한이 입장에서는 이걸 다 갚을 수가 없으니까 퇴근 후에도 야간 아르바이트까지 하고 겨우겨우 빚만 갚고 생활비를 거의 쓸 수도 없고 이런 끝이 안 보이는 상황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었죠. 그 아저씨도 밥 사줄 돈으로 변호사 사무실에 데려가. 제가 보기엔 구제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는데 사실은 적절한 시기에 뭔가 지식이 부족하거나 상황이 안 돼서 좀 어려움에 처한 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것들을 하나씩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제 부모의 채무는 원칙적으로 자식이 물려받을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상속이 이루어지지만 상속 같은 경우도 포기나 한정승인이라는 제도를 이용해서 채무를 합법적으로 자식들이 물려받지 않는 제도가 있는데 아마 지한이는 이 사항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저희가 영상을 하나 더 만들어서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 등 상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채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기로 하고요. 오늘은 그거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이 불법 사채업자라든가 이미 발생해서 지금 고통받고 있는 채무를 어떻게 하면 털어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집중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방법 중에 하나는 저희가 개인회생이나 파산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적법하게 채무를 이제 탕감받는 제도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이제 진행하는 모든 서류라고 하는 것들은 법적인 강제력이 부과되게 되어 있고요. 그런 법적인 강제력이 부과되기 위해서는 권리관계가 굉장히 명확해야 됩니다. 그래서 채권자가 누구인지 채무자가 누구인지가 특정이 돼야 되고 그 채무 액수도 얼마인지가 확인이 돼야지만 법적인 권리가 생기는 것이 원칙인 것은 맞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이런 식의 이제 사채업자들이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그 채권자들을 특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조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필요한 것이 이 사람의 이름이라든가 사무실이라든가 전화번호라든가 이런 것들 조금의 실마리라도 있으면 저희가 그걸 가지고 문서 제출 명령이라든가 아니면 사실조회 신청 같은 걸 통해서 채권자들을 특정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만약에 채권자가 특정되게 된다라고 하면 이런 경우에는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진행한 것이 특별하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일단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채권자가 명확하게 특정이 안 되는 경우에도 특정을 가급적이면 만들어내서 회생이나 파산을 시켜주는 경우들이 꽤 왕왕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사무실에서 예전에 진행했던 것 중에서는 채권자, 쉽게 말하면 사채업자의 이름은 특정이 잘 안 됐지만 김 부장이다 내지 어떤 이 사람의 전화번호라든가 사무실 이런 정도가 특정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채권자 목록에 김 부장이라는 이름으로 포함이 돼서 회생이 인가났던 경우도 있어요. 회생법원이나 회생위원님들은 이 회생제도를 통해서 지금도 어려운 그런 채무자들을 이 채무를 왜 발생했느냐라고 비난해서 이거를 기각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뭔가 법이 정해져 있는 요건이 어느 정도만 완성이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서든 구제해 주려고 하는 태도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특정이 어느 정도까지만 돼도 상당 부분 구제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인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의 아저씨에서 지한이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안타까웠던 거는 뭐냐면 굉장히 젊은 친구였거든요. 이런 소위 말해서 사회 초년생인 경우에는 오히려 회생법원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구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변제금을 최소화시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변제 기간도 지금 36개월이 아니라 24개월로 단축이 돼서
일반적인 개인 회생을 하시는 분보다 오히려 혜택을 더 많이 받고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지안이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파산도 가능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파산을 할 때 이제 먼저 저희가 상담을 진행할 때도 약간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경우가 뭐가 있냐면 젊으신 분들, 그래서 소득 활동을 계속해서 하셔야 되는 분들 같은 경우에 파산이 되느냐 이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물론 그 나이가 많이 드셔서 소득 활동을 하실 수 없는 분들에 비해서는 요건이 조금 더 까다로워지는 건 사실이기는 하지만 당연히 파산이라는 제도 자체의 취지에 비춰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도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한 경우에는 파산도 당연히 됩니다. 예를 들면 지안이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젊은 친구였기 때문에 소득이 그렇게 높지 않은 상황이었고요. 청각장애를 가지고 계시는 노부모를 모시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 사람의 소득만으로는 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이런 상황이 다 인정이 되는 경우에는 나이가 젊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파산도 가능한 상황이 아니었을까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나의 아저씨를 보면서 제가 느낀 점은 뭐였냐면 생각보다 뭔가 권리 구제를 받거나 이럴 수 있는 상황에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여러 가지 채무에 쫓기고 정신적으로 또는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황에 놓이다 보면 심리적으로도 또는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이거를 적극적으로 구제를 받아야겠다는 생각을 못 하시면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조언 드릴 수 있는 것은 오히려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벌어질수록 주변에 적극적인 도움을 요청드리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각보다 지레짐작으로 나는 이래서 안 돼, 나는 이래서 안 될 거야 라고 먼저 걱정을 하셔서 포기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거보다는 그냥 가까운 사무실에 방문하셔서 상담 받는 거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니까요. 그렇게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시면 실질적으로 구제를 받으실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